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포항이야. 또 포항. 포항에서 또 터졌어. 야, 이러다가 포항이 지진나겠다. 제목, 상간녀 사건이 또 터졌죠. 그런데 또 포항이야. 또 포항. 원제 포항에 상간녀가 또 있어요. 지금 해외 도피 중입니다. 어제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정말 많은 분들이 포항 상간녀 이야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덕분에 저도 용기 내봅니다. 사연 한번 올려보려고 예전부터 여러 번 쓰고 지우고 하다가 또 이러다간 또 올리지 못할 것만 같아서 마음 독하게 먹고 자는 아이 옆에서 폰으로 작성해봅니다. 하니까 오탈자 있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우연인지 뭔지 저에게 고통을 줬던 그 상간녀도 포항입니다. 포항이 고향이죠. 포항 근처 어딘가에서 문방구를 하던 집이라 알고 있는데 자꾸 지명을 언급해 죄송해요. 아무튼 전 남편과 7살 어렸던 그 상간녀는 전 남편의 회사 동료였어요. 저희가 결혼을 막 했을 즈음에 이 여자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남편이 있던 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쯤 됐을 땐 이미 모텔까지 들락거리는 사이로 발전을 했더군요. 그리고 저는 참 바보 같았던 게 전혀 눈치를 못 채다가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쯤이 돼서야 돌 정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됐는데요.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제가 존재하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전 남편 놈은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온갖 폭행은 물론 죽인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바보 같았던 저는 그랬어요.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돌쟁이랑 갈 곳도 살 곳도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참아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상간녀가 하는 협박조차도 견디고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회사로 찾아갔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합심을 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거기다가 그날 제 편을 들어주던 시동생마저 그랬어요. 자신이 해결할 일을 형수가 그르친다! 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후 이 일을 수습한답시고 호주에 살고 있던 새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이 여자 하는 말이 저로 하여금 또 기함을 하게 만드네요. 이거는 결국 네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일이야. 어쩔 거야. 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엔 어금니까지 꽉 깨물며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네가 평소 내 전화를 잘 안 받고 모자란 며느리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이야. 당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뭔가 쎄한 마음에 처음부터 녹음을 다 해놨는데요. 아직 보관 중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그 통화로 그 달 국제전화 통화 요금이 10만원 넘게 나온 기억이 납니다. 수신자 부담이었어요. 멋 모르고 받았죠. 그런데 이 10만원은 그래요. 당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갓 취업하고 거기다 또 아기랑 살 집도 마련해야 하니까 허리가 아니라 영혼까지 쪼우고 있었는데 그 10만원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당시 17개월이던 우리 아이 그런 내 새끼가 먹고 싶다는 게 있어도 엄마인 나는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우리 아기 조금만 먹자라며 어르고 달랬던 게 아직도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제 주변 사람들의 격려에 힘입어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도 한 것 같아요.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전 남편이 그래요. 정보보호법이니 뭐니 어쩌고 또 상간녀 집안의 어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사람을 협박하고 괴롭히는데 그래 다 죽어버리자 다 죽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뎠죠. 그러다가 소송이 지들한테 불리하게 기우니까 차를 비롯해 현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몰래 챙겨가지고 지 아버지가 있는 호주로 상간녀와 함께 도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도 일체 주지 않고 계속 쌩까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번 포항 상간녀 사태를 보니까 그래요. 저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는 내내 가슴이 아프고 미어졌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그 상대방을 찾기 위해 남편이 가지고 있던 연락처를 모두 저장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아름다운 상간녀의 SNS 사진들과 그간의 데이트 흔적들이 다 튀어나왔고 그동안 가졌던 제 의문들과 퍼즐들이 하나둘 다 맞춰지더라고요. 당시 기준으로 나이 25살, 168이라는 늘씬한 키에 20인치라는 믿기지 않는 그 개미허리의 상간녀. 그 수많은 SNS 사진들과 글들을 보고 절망했어요, 사실. 아이 낳고 예전만 못한 제 외모와 비교를 하게 되고 제 스스로 그렇게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존감도 내려가고. 하지만 내 새끼를 위해 용기를 냈고 찾아갔어요. 문방구에. 그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있네요. 완전 달랐어요. 심하게 진하고 굵은 아이라이너에다가 무엇보다 20인치라는 그 허리는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네요. 그게 지 사진이 아니었던 거죠. 뭐 뽀샵을 했던지. 그리고 SNS에 미친 듯이 써갈겨 놓았던 그 엄청난 허영들까지. 그것도 모자라 남편과 자신의 그 더러운 관계가 이 세상 모든 사랑의 표준인 양 하는 것들이 소름 끼쳐가지고 다녀온 그날 집에서 구역질까지 했던 게 기억납니다. 다 토했어요. 으악! 아무튼 저는 그 더러운 꼴을 보고도 제 아이를 위해서 이혼만은 막자 싶어가지고 상간녀의 집에다가 당신들 딸의 외도 사실을 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되려 이 사람들은 이 여자의 가족은 딸의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직 이혼하기 전에 그 시기에도 전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도망갔던 그 시드니에 여행을 가요. 그리고 그걸 또 상간녀가 SNS에 올리면서 자랑을 하더군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도망갔는데 부모들이 거기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야. 그리고 이혼이 성사된 이후에는 명절과 어버이날마다 상간녀가 남편의 호주 부모님을 만났다라는 걸 자기 SNS를 막 올리는데 그를 통해서 역시나 알 수 있었죠. 아무튼 지금은 그래요. 비록 제가 지금까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들의 사이를 방해하고 싶다거나 뭐 헤어지길 바란다거나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이젠. 다만 그들이 호주 전역을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서로에게 꽃과 명품 선물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알고 싶지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위자료나 양육비 같은 거 그거 받으려면 소송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 유일한 증거가 상간녀의 그 허영에 찌든 SNS 그걸 뒤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보기 싫은데 봐야 되니까. 아무튼 전 남편은 지금 호주 시드니에 머물면서 컴타일 사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상간녀에게 샤넬 구찌 명품을 사줬네요. 해서 얼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하고 여기 뭐 이제 양육비 관련 뭐 그런 사이트예요. 이를 알렸지만 묵묵부답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자꾸만 저를 저격합니다. 자신의 SNS를 쥐새끼처럼 들여다본다며 경고 피드를 올리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 또라이 같은 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한테 능력이 많았다면 위자료 따위 안 받아도 될 텐데 하는 자괴감도 들어서 더욱더 괴롭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이 글이 제 아이는 물론 제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줄까 싶고 두렵긴 한데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정규직에서 계약직 그리고 이제는 무직이 된 엄마가 내가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길고 참담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야 진짜 가죽 확 벗겨버릴 것들이 너무 많네요. 일단 댓글을 보고 1번 마음 먹은 김에 호주 교민 사회에 퍼뜨리시죠. 쓰니가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사실 교민 사회라는 게 그래요. 아이고 잘렸네. 아무튼 터트린 박살난다 이거예요. 2번 배드파더스에 등재를 했으면 신상이 다 까졌을 텐데 혹시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이나 양육비에 대해 어떤 연락이 없었나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생각을 하는 법인데 진짜 악질이구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쓰니 님 잘못이 아닙니다. 힘내요. 3번 내가 어찌 해서든 댓글 한번 써보려고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이 네이트 로그인 한다고 비번 찾기 인증 메일 다음에다가 네이버 돌고 돌아가지고 겨우겨우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네이트에서 활약을 받으려면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호주 그 나라 일반 사이트 페이스북에 있는 시드니 관련 그룹들 뭐 4-5개, 4-4개 젊은 층과 사업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 호주 벼룩시장 카페에 아이 엄마들 많은데 여기다가 자세한 내용과 카톡 내야 등등 실질적으로 뒷받침만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터트려버리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피해 무시 절대 못할 거고 연락 반드시 옵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위자료는 둘째치고 사람이면 지새끼 양육비는 보내야 되는 건데 말이죠. 파이팅. 4번 이야 지금 그 쓰레기들 신상 다 터지고 뭐 호주에도 막 난리가 났네요. 깔깔깔깔 축하합니다. 조만간 해피해피한 소식이 올라올 때 파이팅. 지금 난리 났어요. 다 터졌어요. 여기도 포항 아까 앞에 얘기했던 포항도 난리 났고 이것도 다 터졌어요. 뭐 신상 다 까졌어. 5번 제 생각에 그 상간녀의 경우엔 파트너 빗자루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호주 이민성에 신고를 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개박살 날 거예요.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6번 뭐요 이 상간녀 한번 가보니까 게시물 하나 딸랑 남겨놓고 한 명 한 명 다 차단박는 중이네. 아이고 팔로우 수가 규칙적으로 팍팍 줄어드는기. 참고로 이거는 그 여자 SNS 글입니다. 그 여자가 올린 거죠. 좋아요 38개. 한 달 전쯤 엄마 아빠가 선물해준 까르띠에 러브링. 솔리테어도 예쁘던데 제 거는 로즈 골드에 다이아 3개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30대 초반까지는 결혼 생각 없다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라는 말하는 욕심 많은 딸이지만 그동안 예쁘게 연애하고 감사히 잘 낄게요. 호호호. 갖고 있던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이랑 아이고 참 발음도 어렵다. 세트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 종합을 해보자면 그거네요. 앞에 있던 그 여자는 포항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두 번째는 포항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에는 꽃을 다루는 여자가 꽃 대신에 남자 고추를 다루고 두 번째 여자는 문방구 입으로 지금 방구를 싸고 있잖아. 이야 이거 포항 지진 나겠다 진짜. 아이고 이거 어쩌냐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